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로 인한 여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. 겉으로 드러난 여파 말고 그 겉으로 드러난 여파도 지금 굉장히 크죠. 근데 속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준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. 왜냐하면 야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놀아나는 대통령인가? 이재명 대표한테 설설설 기는 대통령인가?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피의자 중대 범죄 피의자한테 이렇게 막 그 뭐 그러나?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시작한 거고 내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나?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함성득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대학 교수잖아요. 무슨 대학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렸긴 했지만 고대 교수 뭐 했었고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이라고 한 좋은 대학에서 박사도 받았고 행정고시도 붙었고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실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.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사이드 이펙트가 제대로 그 발생할 수밖에 없다.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. 제가 그 계속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. 제가 처음 생각한 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 감정이 그래요.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이번 총선을 딱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제 감정이 이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첫 번째 화난다. 화가 난다. 뭐가 화가 나느냐? 야, 씨, 어떻게 이재명한테 치냐? 와, 어떻게 조국한테 치냐? 말도 안 된다. 진짜 막 화가 난다.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? 예를 들어서 뭐 YS는 아니고 뭐 DJ나 뭐 노무현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하다못해 그냥 보통 사람한테 지면은 아이 그래 뭐 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이 일주일에 3번 4번 그 재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국 같이 항소심까지 실형이 나온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직전인 사람이 당수로 있는 정당들한테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. 그게 저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. 진짜 화가 나거든요. 아 웃고 있어도 진짜 화가 나네. 그런데 보면은 그다음 그 감정은 뭐냐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니에요. 뭐 분노는 뭐 있을 수 있지. 그다음에 화가 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. 화가 나도 결국은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, 내가 지금 막 화가 나 죽겠어.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. 내가 왜 떨어졌을까? 아유, 막 바보 막 이러면서 화가 나.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, 아, 그래도 뭐 다시 해야지. 아니면 뭐 다른 길 찾을까?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그 파괴적 효력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.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데 더 큰 감정이 있더라고요. 제 마음을 제가 눈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제가 눈을 감고 제 마음을 딱 봤다니까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 딱 세워놓고 한번 얘를 갖다가 이 마음을 한번 보자. 1번은 분노인데 2번은 뭐냐면 공포예요. 공포. 어떤 공포냐? 야 진짜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3년을 더 버틸 수 있겠구나. 조국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년을 버틸 수 있겠구나. 그러면 대선 후보 나올 수 있겠네?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네? 그거는 분노가 아니고 공포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생각을, 이런 감정을 저만 갖고 있나요?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 당분간 좀 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상적인 상황이라면, 상식적인 상황이라면, 아, 본인도 힘들었고,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뭐 당대표 선거 나오고 그러면, 아,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.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, 아, 이재명 대표도 했잖아, 그렇게.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, 저는 한동훈은
아예 그냥 좀 그 뒤에서 쉬면서 야인으로 책도 읽고 그다음에 사람 많이 만나고 지금까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일이 뭡니까? 계속 검사일밖에 더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재충전의 길이 필요하다.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을 좀 그렇게 뭐라 할까 폭이 깊게 만든 시간이 언제냐? 좌천됐을 때 그때 뭐 혼자 뭐 책도 보고 혼자 뭐 이렇게 케이크도 먹고 뭐 그랬다며. 막 이렇게 뭐 정신없이 달리면서 막 사람들 잡아 넣을 때랑 내가 반대 입장 돼가지고 한직으로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후배 검사 나이는 많지만 후배인 검사한테 뭐 이런저런 망신 당하고 그런 걸 갖다 겪으면서 사람의 폭이 좀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지금의 한동훈을 만드는데 많은 그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총선 패배를 갖다가 했으니까 뭐 한 1년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어차피 뭐 대선에 나오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니까 2026년도에 서울시장 하고 그다음에 차차기에 대통령 해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?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통령 하면 환갑 때 대통령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주구장창 많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전직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, 사실은. 이렇게까지 가면. 왜냐하면 총선 패배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난장판 되고 초토화되고 거기에다가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부터 해서 심평 변호사 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뭐 다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조정훈 의원 저희 정법전 TV 나와가지고 총선 직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또 뭐 백서 만든다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상하게 그러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대통령까지 뭐 이런 제가 봤을 땐 실수예요. 왜 실수냐?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데 뭐가 실수냐? 저런 비선을 가동할 필요가 있었나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비선을 가동하더라도 함성득 같은 사람을 가동한 것 자체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? 함성득이라고 한 사람을 몰랐나? 알면서도 그랬으면 진짜 큰 실수고 모르면서 그랬어도 그것도 실수인 거지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한테 이 뭐 백을 갖다가 파우치 받은 게 그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? 저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최재형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영부인이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만날 수 있게끔 해줬나?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시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그거 캐치 못했다.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.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더군다나 뭐 김건희 여사가 좀 튀는 영부인이잖아요. 영부인이 그 사람을 만나겠대. 그 누군가 봤더니 최재형이래. 최재형이 누구야? 그러면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? 제가 작년에 최재형 그거 하면서 제가 구글 통해 가지고 다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구글로 막 그 최재형 치니까 안 나와요. 최재형 치니까 뭐 그냥 뭐 목사다 뭐 요 정도만 딱 나왔는데 근데 좀 뭔가 찜찜해. 이상해. 그래 가지고 최재형이 소속한 단체 이름을 구글에 딱 쳤더니 북한 가 가지고 여행기 같은 거 하고 북한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만큼 막 100개가 그냥 쫙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?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? 그런데 저도 할 수 있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그걸 못했다?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더군다나 대통령도 만약에 그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공식 라인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뭐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이런 공식적인 라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이드로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?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의하라고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뭐 여러 수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중에 단 한 사람도 함성득 같은 사람 쓰면 안 돼요. 왜냐하면 함성득은 너무 그래요. 이런 사람이에요.
만약에 함성득 비선으로 쓰면 저 사람 쪼로록 그 신문사 달려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비선이야 내가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특별한 임무를 맡겨줄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노바디 아니고 나 썸바디야 이럴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비선을 갖다가 쓰더라도 그런 사람 쓰지 말고 저같이 입도 무거워 보이고 좀 퉁퉁하고 그 다음에 비대하고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차라리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? 그런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닌가?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당장 뭐가 있습니까? 내일 대통령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.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그만 정리할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명백과 함성득이 왜 어제 신문에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랬겠습니까?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. 첫 번째는 내일 그 오늘 하면은 뭐 내일 막 정신 없을 테니까 어제 해가지고 내일 모레인 내일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막 그 시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. 그게 첫 번째.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때 뭐 나온 거 있습니까? 빈털털이었잖아요. 뭐 이태원 뭐 특별법 뭐 그거나 뭐 그냥 합의한 걸로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실 뒤통수 거하게 맞아가지고 최상병 특별법 그거 통과가 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얻은 게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최소한 뭐 25만 원, 25만 원 계속 지금 그 지지자들이 달라고 그런대잖아요. 오죽하면은 그 22대 국회 시작하면은 22만 원 준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겠다고 그랬습니까? 그러니까 영수회담 통해 가지고 얻은 게 이재명 대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빈손을 갖다가 어떻게든 뭐 그 지지자들한테 어쨌든 뭐 면목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결국은 대통령 공격할 수밖에 없지.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회한 이명백 교수에게 함성득 교수가 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분란이 초래가 됐다.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96년부터 2014년까지 그 18년 동안 고대 행정학과 교수를 했었어요. 이명백 교수는 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 동안 고대 정외과 교수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겹치는 시기가 언제냐? 고대 교수는 함성득이 먼저 됐어요. 그런데 겹치는 시기가 언제냐? 98년부터 함성득이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잘린 2014년까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느냐? 16년 동안 같이 그 고대 교수 같이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었겠지. 그런데 결국은 함성득 교수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를 기대하고 의도하고 했을까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결국은 함성득이 노회한 이명백 교수한테 당해서 이러한 분란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. 뭐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.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랍고 속상하고 뭐 그렇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.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일은 벌어진 거고 그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물론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어요.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 패배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로는 이제 빠졌어요. 그거는 뭐 그다음에 뭐 한동훈 뭐 좌파다 뭐 한동훈 못 믿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대표하고 여당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한동훈은
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. 뭐 조류가 세게 불거나 그 조류가 센 조류에 이렇게 뭐 올라탈 수밖에 없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아무리 배를 조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. 근데 지금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한 8월 정도에 8월에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동훈이 그 다시 그 뭐야 그 전당대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. 결국은 시대가 어떤 한 사람을 부르고 있구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